Did you personally authorise the HMS Defender to sail close to the coast in the way that was suggested? I think it was wholly appropriate to use international waters. And by the way, the important point is that we don't recognise the Russian annexation of Crimea. 영국 해군 구축함 HMS 디펜더가 분쟁 지역인 크림해 연안의 영해를 항해한 후 영국은 뜻밖에도 러시아와 외교 및 군사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이 군함은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구와 그루지아 사이의 직항로에 있는 케이프 피오렌트 앞바다 12마일 한계 내에서 약 1시간 동안 항해를 했으며 이는 러시아의 불만과 경고 사격 여부에 대한 이견을 야기시켰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후 크림반도를 장악하지 못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흑해의 항행권을 주장하는 것이 영국의 계획이었지만 서방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국방장관 벤 월리스는 HMS 디펜더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통 분리 통로를 이용하여 오데사에서 흑해를 건너 조지아로 정기 수송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함들은 연안의 평화나 안보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영해를 통과하는 무제한 항행을 할 수 있지만 영국은 크림반도에 구축함을 보낸 것이 크렘린의 반응을 유발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처음에 HMS 디펜더를 향해 경고 사격을 가했으며 러시아 전투기 중 하나가 구축함을 강제로 이 지역에서 철수시키기 위해 근처에 폭탄 4개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성명에서 경고 사격은 없었다며 두 사건의 발생을 부인했지만 이 구축함에 탑승한 BBC 기자는 러시아군이 이 선박을 괴롭혔다고 말했습니다. BBC 특파원은 HMS 디펜더가 크림반도 인근을 지날 때 러시아군이 바짝 뒤쫓았다고 전했습니다. 최대 20대의 항공기가 상공을 맴돌고 있는 동안 두 척의 해안경비 함정이 구축함 뒤에서 한때 약 100m의 간격을 두고 항해했습니다. 멀리서 총성이 들렸지만 사정거리를 벗어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영국 국방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은 계획적인 포격 훈련을 받고 있으며 항공기들도 그 지역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국방장관은 러시아 함정들이 그녀의 통로를 미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승무원들이 그녀의 더 넓은 지역에서의 훈련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드레이 켈린 영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HMS 디펜더가 채널 4뉴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최소한 10분마다 여러 번이 경고에 대응하지 않았다며 이 군함이 거기 영해 깊은 곳, 약 3km 떨어진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사는 크렘린 정부가 노골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것을 부인하며 러시아가 자국 영토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국 선박은 러시아와 인접한 바다인 흑해뿐만 아니라 러시아 연방 영해에도 있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과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 러시아와 계속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우크라이나 군부, 특히 해군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지역의 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 양국은 오데사에 정박하고 있을 때 HMS 디펜더에 대한 해군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협정은 양국이 공동으로 8척의 소형 전함을 생산하고 양국이 흑해에 새로운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영국 군함이 크림 해안 근처를 항해하는 계획에 만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러시아가 불평하기 시작했을 때 영국이 대중 앞에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를 바랐습니다. 러시아의 외무장관 미트로 쿨레바는 러시아의 행동이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들에게 위협이 되는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정책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러시아의 흑해와 아조프해에서의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행동, 크림반도의 점령과 군사화는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들에게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흑해에서 우크라이나와 나토 동맹국들 간의 새로운 차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루 뒤, 러시아는 영국이 흑해에서 군함 대치를 두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크리미안에서 영국 해군의 추가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크렘린 전함이 자국 영해라고 하지만 영국과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소유라고 주장하는 곳을 침범하자 모스크바 주재 영국 대사를 소환해 공식적인 외교적 꾸지람을 했습니다. 영국은 러시아가 부정확한 정보를 뿌리고 있다며 경고 사격은 없었고 영국 해군 구축함 디펜더의 이동 경로에 폭탄이 투하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데보라 브론네르트 대사를 소환해 외교적 용어인 강력한 경계선을 제시했고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은 런던을 노골적인 거짓말로 비난했습니다. 반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우리는 이것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도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국방부 장관 벤 월리스는 러시아 조종사들이 군함 상공 152m 상공에서 안전하지 않은 항공기 기동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가 지중해에서 자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흑해는 수세기 동안 러시아와 터키, 프랑스, 영국, 그리고 미국 같은 경쟁국들 사이에 급발진 지점이었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빼앗아 합병한 뒤 연안의 지역을 러시아 해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의 일부로 간주하고 주변 바다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을 거부합니다. 영국 수상 보리스 존슨은 군함이 법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으며 공해상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해역이고 A에서 B로 가는데 사용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도미닉 랍 외무장관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부정확하다며 러시아판 사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싱가포르를 방문한 그는 기자들에게 HMS 디펜더에게 발사된 총알은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월리스 씨는 완국 해군은 항상 국제법을 준수할 것이며 무고한 통행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바다의 국제법상 다른 나라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무고한 항해는 다른 나라의 영해를 통과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8년 그루지아와의 전쟁 동안 러시아는 흑해에서 활동하는 미국 군함에 격분했고 4월에 미국은 그 지역에 2척의 전함을 배치하는 것을 취소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과거 냉전의 적이었던 두 나라 간의 관계가 스파이 행위, 해킹, 선거 개입,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및 인권에 대한 논란 이후 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런던과 모스크바 사이의 유대는 2018년 MI6 해외 첩보기관의 수백 명이 러시아 첩보원을 배신한 첩보원 세르게이 스크리팔의 노비초크로 알려진 소련이 개발한 신경작용제와 함께 얼음에 휩싸였습니다. 영국과 러시아는 통상적으로 서로의 방어를 시험하는데 러시아 제트기는 종종 영국 항공우주선과 주기적으로 해협을 항해하는 군함 가까이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공개 사격과 관련된 사고는 매우 드물어요.